우리 할머니 죽인 게 네가 아니라 팔척이었다는 걸 왜 말 안 했냐고. 한 여자의 고백이 이무기의 천년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귀공 9회 우리는 강철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괴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이 그녀의 흔들리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웠습니다. 과연 이들의 감정은 운명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귀공 9회는 강철과 열이의 감정이 마주 닿는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왕가의 과거. 이번 9회에서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세 가지 장면이 돋보였습니다. 하나는 열이가 진실을 마주한 순간, 또 하나는 강철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키스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산과 김봉인의 어두운 음모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야기는 넙덕 무당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넙덕을 죽인 범인으로 오해받았던 강철. 열이는 오랜 시간 그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풍산이란 인물이 팔척귀를 끌어들이고 넙덕을 제물 삼아 희생시켰다는 것이었죠. 풍산은 김봉인의 충복으로 그의 지시로 팔척귀를 조종해 왕가에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는 넙덕이 가진 무당의 능력을 없애야 김봉인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판단했고 팔척귀를 넙덕에게로 유인해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이 음모 속에서 풍산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김봉인의 계획을 실현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열이는 자신이 지녔던 원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화기로만 알았던 팔척귀가 넙덕을 죽였고 강철은 오히려 그 위험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제야 열이는 왜 강철이 모든 잘못을 뒤집었었는지 묻습니다. 강철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편이 내겐 더 좋았으니까. 이 말 한마디에 강철이라는 캐릭터의 심연이 드러납니다. 열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가 짊어진 고통. 당시 13이었던 열이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될까봐 그는 모든 오해를 감수하며 침묵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말로 하지 않았던, 그래서 더 깊었던 감정. 열이 또한 흔들립니다. 네가 우리 할머니 그리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다행이라고.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밉지 않아. 끌리는 마음이 죄스럽지 않아졌어. 이 고백에 강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키스로. 그저 깊은 눈빛과 함께 그녀의 마음에 답합니다. 천하의 이무기가 인간 여인을 향해 마음을 드러낸 순간 시청자들은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한편 이정과 김봉인의 대립도 본격화됩니다. 선왕의 뜻을 이으려는 이정과 그를 막으려는 김봉인의 계략. 이정의 주위 인물들 강철과 열이 모두가 표적이 됩니다. 열이는 자객의 습격을 받고 강철은 윤갑의 모친이 납치되며 위기를 맞습니다. 풍산은 이 모든 작전의 실행자입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행동하지만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넙덕의 죽음, 자객의 습격, 윤갑 모친의 납치까지 풍산은 김봉인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입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단순히 왕권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닌 민간까지 위협하는 극악한 계략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차에서 더욱 인상적인 건 인물들의 내면입니다. 특히 강철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해오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그것을 인정하고 열이에게 다가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할 순 없습니다. 열이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강철 역시 그녀의 마음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비의 역할도 흥미롭습니다. 강철이 열이를 지켜달라는 부탁에 처음엔 달갑지 않았지만 둘을 떼어놓을 기회를 엿보기 위해 수락하는 장면은 복선처럼 다가옵니다. 열이와 강철 사이에 있는 인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흔들게 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또한 열이는 이정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동안 왕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던 열이였지만 팔척귀라는 공통된 적을 향한 목적 속에서 이정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복수보다는 더 큰 대의를 위한 동행을 선택하는 모습은 열이라는 인물의 성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열이가 고통 속에서도 결국 입을 연 고백입니다. 자신을 죄스럽게 만들던 감정을 해방시키고 처음으로 솔직해질 수 있었던 순간. 그 순간 강철의 키스는 단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긴 세월의 오해와 거리감을 허물고 서로를 향한 다리를 놓는 시작이었습니다. 귀궁은 매회 미스터리와 감정선을 절묘하게 섞으며 긴장과 감동을 동시에 줍니다. 9회는 특히 강철이라는 인물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과거의 무게를 짊어진 남자와 그를 오해해왔던 여인의 화해, 그리고 그 배후에서 점점 드러나는 풍산과 김봉인의 음모.
다음 회에서는 이 감정이 어떤 시험을 마주하게 될지, 풍사는 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올지, 김봉인의 계획은 어디까지 확장될지 궁금해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귀궁은 감정도 전개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귀궁 9회는 진실 앞에 서면 감정은 방향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망은 사랑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배려로 바뀌며 그 모든 변화를 이끄는 건 결국 진심이라는 것을요. 여리의 눈물과 강철의 키스. 그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귀궁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심이 앞으로 어떤 갈등과 연결될지, 다음 회차에선 또 어떤 선택들이 이뤄질지,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이 드라마의 진짜 재미입니다. 귀궁 10회는 드라마의 본질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귀신과의 대결이 아닌 과거의 억울함을 밝히는 여정이 되었죠. 팔척귀의 정체, 강철의 분노, 여리의 용기, 풍산의 배신, 그리고 한가의 숨겨진 진실까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10회에서는 캐릭터들의 감정과 서사가 더욱 깊어졌고 판타지 세계관의 축이 되는 팔척귀의 정체에 가까워지는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리강철이정 3인의 연대와 풍산의 이중성, 그리고 팔척귀의 충격적 진술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회차였습니다. 이야기는 강철과 여리의 키스 이후로 시작됩니다. 둘 사이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감정의 결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여리는 더 이상 강철에게서 고통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나가죠. 이정은 여리의 귀환에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팔척귀를 없애기 위한 싸움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여리의 대사는 명확합니다. 팔척귀는 이제 제 조모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이정, 강철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바로 원한의 정체. 여리는 넙덕무당이 생전에 악기란 없다고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즉, 팔척귀가 악마적 존재가 아닌 풀리지 않은 억울함 원한을 품은 귀신이라는 전제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는 팔척귀를 없애는 길은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 이제 싸움은 단순한 격투가 아닌 진실을 추적하는 미션이 됩니다. 강철은 야광주 이야기를 꺼내며 팔척귀를 천도시키는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죠. 이들이 풀어야 할 건 복수의 고리가 아닌 얽히고 설킨 과거의 매듭입니다. 그런 가운데 강철은 또 하나의 숙제를 해결합니다. 곽상충에게 당한 빚을 돌려주러 간 것. 이번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명두로 부적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비비의 먹잇감으로 던져줍니다. 단죄였고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강철은 단순한 이무기가 아니라 복수를 완성해가는 냉철한 인물로 자리매김합니다. 하지만 가장 긴박한 전개는 후반부에 몰려 있습니다. 여리는 풍산이 아구지라는 사실을 눈치챘고 이를 이정에게 알리려는 찰나 납치당하고 맙니다. 이정은 왕가 가계도를 추적하며 팔척귀의 정체를 좁혀가고 있었고 강철은 여리의 실종 소식에 분노로 폭주합니다. 눈빛 하나에 불꽃이 이는 그 장면, 강철의 분노는 단순한 붕괴가 아닌 지금껏 그가 억눌러왔던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차의 핵심은 단연 팔척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풍산의 몸을 빼앗은 팔척귀는 말하죠. 나는 보았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날 땅에 떨어지는 너를. 이는 곧 팔척귀가 강철과도 뿌리 깊은 과거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 이 대사는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의문을 던집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왕가에 의해 버려지고 소외된 이의 화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리의 조모, 넙덕의 죽음, 그리고 수많은 무당들의 희생,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힘, 즉 왕족의 혈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풍산은 여기서 또 한 번 각성합니다. 그는 단순한 하수인이 아닙니다. 팔척귀가 그의 몸을 빌리며 진짜 위협으로 성장하는 순간 풍산이라는 인물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섭니다. 그는 더 이상 음지의 실행자가 아니라 위협의 도구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10회는 강철의 결의, 여리의 용기, 이정의 집념, 풍산의 이중성, 팔척귀의 본심이 얽히며 귀궁 세계관의 중심축을 본격적으로 흔들기 시작한 회차였습니다. 단순한 로맨스,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진실을 좇는 드라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귀궁은 매 회차 새로운 층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10회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큰 이야기의 전환점이었죠.
강철과 열이, 이정의 연대는 이제 더 깊어졌고 팔척기의 정체가 왕가와 얽힌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암시는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11회 예고편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팔척기, 그리고 대비와 김봉인의 새로운 책략이 예고됩니다. 또한 이정과 열이의 협력 구도에 어떤 균열이 생길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팔척기의 본 모습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원한의 진실은 어디로 향할까? 귀궁 11회도 함께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할머니